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 끝. 핵심 비교 정리 공인중개사법 38번입니다. 자, 숫자 2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임원 또는 법인의 임원이죠.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2개월 이내 해소해야 되고요. 해소 안 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 이때 사원이라고 하면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을 말하기 때문에 임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임원, 사원, 즉 한 명 회사 무한책임 사원 뺀 나머지 고용인이라고 하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말하겠죠. 법인의 소속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도 있을 겁니다. 개인 개업공개사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반 고용인, 즉 임원, 사원 뺀 나머지 고용인들은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 정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해서 신고 포상금 지급기한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죠. 그 다음에 4번 연수교육 통지는 2개월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합니다.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통지합니다. 나머지 실무교육, 직무교육,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은 통지 안합니다. 즉 사정교육은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서 받아야 됩니다. 누가 개업할지 모르니까 통지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연수교육은 개업공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만 2년마다 받는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주택임대차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나 또는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좀비속이 직접 거주하려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7가지가 더 있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그 집 부정한 망부로 임대차 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에 의해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6번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법정갱신 요구,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자동연장입니다. 주인이, 즉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말 안 하면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법정갱신 됩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묵시적갱신, 즉 법정갱신, 자동연장되든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든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해지 통고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지 통고 못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자, 그 다음에 시험 공고인데요. 시험 공고가 확정 공고가 있고 계략적 사항 공고가 있습니다. 자, 확정 공고는 시험 90일 전까지 관보 및 관보 및이 아니고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28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의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됩니다.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까지입니다. 확정 공고는 90일 전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위원회의 비교인데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경우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임기는 원칙 2년입니다. 공무원 등은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은 발령나면 계속 근무해야 되죠.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 가능합니다. 임기는 원칙 2년입니다.
예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은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의 경우 협회 회장도 회장하는 동안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임기 3년이고 연임 제한 없습니다. 연임 제한 없는 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하고 두 개가 연임 제한 없습니다. 나머지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가 되겠습니다. 2개월 X가 됩니다. 자, 2번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네, 교부한 시도지사죠. 전부 다 교부한 시도지사고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청문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청문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그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보면 청문, 그리고 자격정지할 때 의견 진술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요. 자격증 재교부, 자격 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 부과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뿌린 자가 거두리라. 그러나 청문과 의견 진술기의 부여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합니다. 3번 자격증 재교부 신청하는 자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조례라고 하면 시도조례가 되겠죠.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지사가 하니까. 자격증을 재교부하는 경우는 수수료 냅니다. 그러나 처음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합격하면 처음에 자격증 줄 때는 공짜로 줍니다. 4번 공인중개사는 유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대여해서는 아니 되고 양수대여받아도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즉 빌려준 사람이나 빌린 사람이나 처벌 규정 똑같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빌려준 사람은 자격 취소되고 빌린 사람은 취소될 자격이 없죠. 그래서 빌린 사람은 자격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자격증 없는 사람은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회장, 사장, 소장도 안 됩니다. 중개사무소 소장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발품 부동산, 부동산 카페 이런 말도 개업공개사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